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와 용서 관련 내용입니다. 배우자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용서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이 고민은 외도 피해자에게 스트레스가 되죠. 아울러 외도 행위자는 최대한 빠르게 용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잘못하면 그 이후 더 큰 스트레스를 맛봅니다. 이에 저는 용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죠. 특히 나이브하게 생각하여 외도 행위자를 용서해주면 부부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용서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진 분들도 용서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쉬운 용서가 몰고 오는 후폭풍이죠. 외도 직면 후 용서하기 위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외도 행위자의 진정한 사과. 둘째, 외도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외도 행위자의 변화. 셋째, 외도 상처의 치료입니다. 그럼 하나씩 잠깐 살펴볼까요? 외도 행위에 대해 진정한 사과도 없는데 용서부터 하는 것은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중학교를 가려는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용서를 받거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외도 행위자의 진정한 사과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외도 피해자가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용서는 외도 행위자가 외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요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외도 행위자의 체감적인 변화인데요. 말로는 자신은 변화했다고 하지만 이를 체감적으로 외도 피해자가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 용서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무척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속성과 변화를 귀찮아하는 속성, 그리고 변화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변화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죠. 특히 외도 직면 후 삶의 변화에 대해 외도 행위자는 귀찮아하거나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체감적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용서부터 하면 외도 행위자는 외도 문제에 대한 심각성뿐만 아니라 외도에 대한 인지 감수성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쉬운 용서는 또 다른 외도 행위를 몰고 오는 촉매가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용서는 외도로 인한 상처에 대해 치료가 된 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외도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용서했을 경우 그 상처가 아픔을 호소할 때 용서한 것을 취소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에 용서 후 용서 취소를 반복하다 보면 외도 피해자도 지치고 외도 행위자도 지칩니다. 두 사람 모두 소진하면 부부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되죠.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외도 문제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용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첨가합니다. 그것은 용서 중 가장 위대한 용서는 자기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자를 용서하고 나서도 정작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외도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한 것에서부터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며 자신이 미련했다, 자신이 바보였다 등으로 자신을 스스로 평가절하 하죠. 따라서 용서 중 가장 위대한 용서는 자기 용서이며 자기 용서가 용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용서가 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분노하는 등 부정적 감정이 삶을 지배하고 부정적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공격성, 폭력성이 강화되며 결국 외도 문제 해결과 극복의 길은 불가능하게 되죠. 아울러 자기 용서를 잘하는 분들이 타인 용서도 잘한다는 것을 아시고 혹 당신이 외도 피해자이든 외도 행위자이든 관계없이 자기 용서를 잘하지 못한다면 이는 낮은 자존감의 증거이오니 꼭 상담 치료를 통해 자존감 회복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